어머님, 우리 공항 가야 된다고요. 하윤이 맡기고 갈게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거니 그만 돌아가거라.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안 연다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안 열어.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지금 시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 나는 지난주부터 몇 번이나 말했잖니? 이제 손주 안 맞는다고.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여행 다 예매해놨다고요. 몇백만 원짜리 여행인데 지금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떡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하니? 계획은 너희가 세웠으면서 나한테 동의나 구했니? 나는 그 계획에 끼워달라고 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어. 맨날 허구한 날 불쑥 찾아와서 애 던지고 가고 내가 너네 종으로 보이니? 엄마, 제발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됐다. 민서가 내가 다른 어머니들처럼 호락호락한 줄 알았지? 너희 둘 다 그동안 나한테 고마워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그래도 저희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적적할까봐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잖아요. 너네는 나랑 가깝게 지내려고 이사한 게 아니고 애 봐줄 사람 구하고 가정부 구하고 싶어서 이사 온 거잖니? 내 말이 틀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15층 아파트 단지 그중 3층에 사는 고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올해 68세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을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베란다에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된장국 거리와 제철 나물을 사왔어요. 정희 씨에게 유일한 자랑이자 동시에 걱정거리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올해 40세인 아들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사는 게 바쁘다고만 하던 녀석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엄마 바빠서 자주 못 갔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하려고요. 엄마 집 앞동으로요. 같은 단지예요. 정희 씨는 전화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웃음으로 밀어냈죠. 그래, 잘했다. 며느리랑 하윤이도 자주 보고 좋지. 사실 며느리 진영이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어딘가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같은 단지에 살게 되면 손자도 자주 볼 수 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물론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이런저런 사연들을 자주 봐왔던 정희 씨는 자식들과 가깝게 살다 오히려 멀어진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사연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설마 나한테도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마친 며느리가 손자 하윤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가까운 곳으로 왔네요. 하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36세인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4살 손자는 정희 씨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웃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정희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니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마트 좀 급하게 다녀와야 하는데. 하윤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30분이면 다녀올게요.
정혜 씨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손자를 잠깐 봐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30분이 2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마트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게 됐어요. 정혜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이 있어서 하윤이 좀 봐주세요. 어머님,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했던 것들이 서너 시간으로 늘어났고 평일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항상 미안해하며 고마워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문도 두드리지 않고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하윤이 맡기고 갈게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정혜 씨가 어머, 진영아 하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혜 씨가 해주는 반찬들을 당연하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민석이가 이거 없으면 밥을 안 먹거든요. 다음에 김장하실 때 저희 것도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 했던 정혜 씨였지만 점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들은 늘어만 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있던 정혜 씨는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루하루가 며느리의 요청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손자를 봐줘야 하니까 병원 예약을 미뤘고 내일은 반찬을 준비해야 하니까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죠. 이상하다. 가까워졌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하지만 정혜 씨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의 생활은 완전히 며느리와 손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아들 부부의 일정에 맞춰져 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가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저희 가족이 유럽 여행 가요. 파리랑 로마도 가고요. 친정엄마도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정혜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래, 좋겠구나. 유럽이라. 정혜 씨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한 번은 가족끼리 여행 다녀보고 싶다. 그때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피식 웃으며 식탁을 정리하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님도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요즘 실버 여행 많다던데요.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라고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혜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해외여행 못 가보셨다가 이번에 처음 가시거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준비해드렸어요. 정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며느리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반찬통을 들고 며느리네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거실 창문 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어머님이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진짜 웃겨 죽겠어. 그 나이에 주책이야 그렇게 말하면 데려갈 줄 알았나 봐. 정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통을 든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 그리고 말인데 하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사 갈 거야. 그때 되면 손주 봐달라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거니까. 내가 미쳤어? 당연히 손주 봐달라는 생각으로 이사 온 거지.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겠어? 정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님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돈은 어떡하지? 우리한테 오시면 진짜 짐인데. 월급쟁이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여유는 없잖아. 정혜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든 손이 무겁게 내려갔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정혜 씨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연락에 대한 정혜 씨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안한데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겠어. 어머님, 저 마트 다녀오는 동안만요. 병원 예약이 있어서 다음에 봐야겠네.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 며느리는 점점 서운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아들도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진영이가 좀 힘들어해요. 가끔씩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정혜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따를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연락해도 항상 바쁘시다고 하시고. 정혜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진영아. 그냥 나도 내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유럽 여행 얘기할 때는 가족이 아니더니 이럴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군요. 정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영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해해줘.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고 살았구나. 하지만 정혜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곧 더 큰 요구를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유럽 여행 출발일이었어요. 새벽 6시 30분 정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7시가 되자 인터폰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벨을 연신 눌러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엄마! 엄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혜 씨는 커피잔을 든 채 인터폰 앞에 섰어요. 하지만 바로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공항 가야 된다고요. 하윤이 맡기고 갈게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급하고 짜증 섞인 톤이었어요. 정혜 씨는 냉장고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안 열거니 그만 돌아가거라.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안 열어. 오늘도 앞으로도 안 열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들렸어요.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지금 시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정혜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지난주부터 몇 번이나 말했잖니? 이제 안 맞는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여행 다 예매해놨다고요. 몇백만 원짜리 여행인데 지금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떡해요? 그걸 왜 지금 나한테 말하니? 정혜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계획은 너희가 세웠으면서 나한테 동의나 구했니? 나는 그 계획에 끼워달라고 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어. 맨날 허구한 날 불쑥 찾아와서 애 던지고 가고 내가 너네 종으로 보이니? 아들이 급하게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다녀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됐어, 민서가. 정혜 씨의 대답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너희 둘 다 그동안 나한테 고마워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기억이나 하니? 엄마, 저희가 언제? 그만해. 밥 해줬지, 애 봐줬지, 김치 담아줬지, 빨래도 해줬지, 청소도 해줬지.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진영아, 거짓말하지 마. 정혜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반찬 가져다 주러 갔다가 말이야. 그건... 그 나이에 해외여행 나며 진짜 주책이라고 했지. 그리고 너네는 나한테 책임은 떠넘기면서 나를 부양할 마음도 없더구나. 그런 너네들 부탁을 내가 왜 들어줘야 하니? 며느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며느라, 너가 한 말 아니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 여유 없다고도 했지? 너네는 나랑 가깝게 지내려고 이사한 게 아니고 애 봐줄 사람 구하고 가정부 구하고 싶어서 이사 온 거잖니? 내 말이 틀려? 아들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사과할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 정혜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하윤이 정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영영 못 보신다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정혜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진영아,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사실을 말해줄게. 정혜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없어도 살 수 있어. 오히려 너희가 없으면 더 편해.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그동안 내가 없을 때도 잘만 살았잖아? 정혜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서가 솔직히 말해봐. 너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안부 전화했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엄마, 그러면서 이사 와서는 갑자기 매일 애 맡기고 반찬 달라고 하고 빨래 해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면 보육원에 맡기든지 베이비시터 쓰든지 해. 왜 그걸 시어머니한테 떠넘기니? 어머님, 저희가 해외여행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셨어요?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가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 여행비까지 내야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진영아, 고마워. 덕분에 내 본심을 확실히 알았어. 그래, 너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냥 공짜로 애 봐주고 밥 해주는 파출부 정도로 생각했지?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 다 들었잖아. 요양원이니 지민이 불편하니?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집 내려놓고 살게.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엄마, 제발. 민서가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내 선택에 책임져? 아내 편을 들 거면 끝까지 들어. 정혜 씨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 문 앞에 오지 마라. 나도 이제 너희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니까. 그 말과 함께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해. 여행 다 취소해야 하잖아. 몇백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야.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 여행사에 연락해보자.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아니야. 어머님한테 다시 부탁해봐야 해. 며느리가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정혜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밖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혜 씨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들을 끌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처음으로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 씨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아,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조용한 곳이면 좋겠고 원룸이나 작은 투룸이요. 혼자 사시는 거죠? 전세로 하실 건가요? 월세로 하실 건가요? 전세요. 그리고 여기 집도 내놓으려고 해요. 부동산 사장은 정혜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여러 매물을 보여줬어요. 여기 화성 쪽에 조용한 동네가 있는데 투룸이고 햇볕도 잘 들어요. 한번 보러 가보실래요? 네, 좋아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성의 조용한 동네에 괜찮은 투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혜 씨는 직접 가서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작은 뒷산이 보였고 근처에는 공원도 있었어요. 정혜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들고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사 준비, 전화번호 변경, 주소 변경, 이삿짐 센터 예약.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혜 씨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남편과의 사진 몇 장, 작은 냄비 3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이 전부였어요. 이사 전날 밤 정혜 씨는 작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정혜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현관문에 그 종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정혜 씨를 찾아왔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도 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에 붙어 있던 손글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이제 나를 찾지 말거라. 그렇게 정혜 씨의 완벽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은 물거품이 되었고 몇백만 원의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경기도 화성의 조용한 동네. 정혜 씨는 새 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산에는 이제 연두색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혜 씨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화분에 물을 주고 8시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집 밖으로 나가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들이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혜 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앉았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과 친해진 정혜 씨는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운동이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배드민턴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공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금방 실력이 늘었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혜 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인기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운동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설악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1박 2일로 단풍 구경을 가는 거였어요. 정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행이라니. 예전에 며느리가 유럽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 느꼈던 그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설악산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을 보며 사람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밤에는 펜션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펜션 창문으로 별을 바라봤어요. 맑은 공기 덕분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혜 씨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뿐만 아니라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혜 씨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이사 온 후로 휴대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연락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 중 전화가 몇 개 있었어요. 모두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구로구 아파트. 아들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통화 연결이 안 됐어요. 또 안 받으셨어? 며느리 진영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해 보였어요. 응. 벌써 한 달째야. 민석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예전보다 말수도 적어졌어요. 하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진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했나 봐. 진영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집에 가봐도 이미 이사 가신 지 오래고. 진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나실 줄 몰랐어요. 정말 마지막이었다면. 마지막이었다면 뭐? 그때도 어머님한테 소리 질렀잖아. 민석의 말에 진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유럽 여행을 취소하고 몇백만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을 때도 힘들었지만 정작 더 힘든 건 그 이후였습니다. 하윤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진영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생활비도 빠듯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민석도 막막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반찬도 사 먹어야 하고 하윤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둘 다 녹초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가 정말 그리워요. 진영이 냉장고를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트에서 산 김치는 맛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영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을 주책이라고 하고 짐이라고 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엄마를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진영이 편만 들고. 두 사람은 이제야 정혜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뒷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혜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서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부탁 들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게 진짜 나의 시간이구나. 정혜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손자가 그리워지지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어요. 정혜 씨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 요가 수업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는 공원 산책, 오후에는 요가 수업, 저녁에는 새로 산 책을 읽을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활짝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혜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시작,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정혜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정혜라는 한 사람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